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려고 둘러싸므로 공경을 당할 때에 너는 내 자신의 몸의 열매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과 딸들의 살을 먹게 되므로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사람도 그의 눈이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품속의 아내와 그가 남긴 자신의 남은 자식들을 향해서 악하게 되어 그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의 종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괴롭혀 둘러싸므로 내가 공경을 당하여 너에게 남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식량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식인종도 아니고 이 예언은 사마리아 성읍이 바로 아수르에게 포위될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했는데 내 아들만 먹어서 자기 아들을 감추었다 해서 재판받은 경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젖먹인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5개월 가까이 포위된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은 기록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설의 기근 그리고 계시록에도 있었던 기근 역사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식량 기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량 기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왜 그런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서러움은 먹지 못한 배고픈 서름인 거예요. 1800년에 아프리카에서 대기근이 있을 때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 사람으로서 먹지 못한 것이 가장 슬프고 비참하죠. 아이들이 굶어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들. 지금 중국에는 2,500만, 2,600만 상하이 시민들이 한 달 넘게 이 아파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많은 차들이 한 대도 안 보이잖아요. 목적은 오미크론 제로 정책이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하이가 폐쇄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식량을 배급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2,500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을 매서 자살하고 아파트 투신해 자살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한국인도 상하이에서 배고파서 시신으로 발견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컨테이너가 온 세계에 컨테이너 상하이가 제1번이에요. 이게 지금 출하가 안 돼서 이렇게 전체 광장에 컨테이너가 몇 겹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컨테이너 항구 10개 중에 7개가 중국에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이 상하이에 이게 올 스톱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식량과 모든 물류가 부족할 거예요. 이미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식량 부족이 발생하는데 왜? 모든 운송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중국의 가혹한 코비드 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급망 파괴다. 4월 20일자 발표한 자료예요. 이 공급망은 파괴는 설계되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설계되어 있다. 인류 문명 전반에 걸쳐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제적 뇌졸중을 일으키는 조직의 작업이다. 이게 설계된 공급망 차단이다. 설계된 공급망 차단. 6개월 만에 식량 부족, 글로벌리스트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다. IMF도 식량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도대체 이 식량 부족은 여기 보면요, 글로벌 반란이 시작되고 식량과 연료 인플레이션으로 수십억 명이 급격하게 빈곤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굶주림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기 이제 이 중국의 비료 가용성의 붕괴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에서 올리는 식량 부족 경보인데 왜 중국이 이 짓을 할까요? 여기에 음모가 있어요. 음모가. 이거를 보시면 중국의 가혹한 상하이 봉쇄는 분명히 의도된 것이지만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에 대해서 중국을 비난할 수 없다. 이러한 폐쇄의 전략적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무고한 사람들을 구성된 건물 전체를 동시에 굶주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굶주림으로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고요. 두 번째, 서방 국가에 대한 부품 및 자재 공급망을 방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군수품 및 무기 시스템,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군수품을 지금 우크라이나 보내잖아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품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군수품이 올스톱입니다. 미국의 무슨 회사, 미사일 회사도 2027년까지 이제 더 이상 제조를 못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기아지양. 특히 이 글로벌 기관은 주동자가 있어요. 록펠러 파운데이션이나 록펠러 재단이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인류를 노예화하고 비료 문제까지 전부 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뭡니까? 해결책이 그레이트 리셋 작업이라는 거예요. 지구 채판짜기. 그래서 모든 세계 식량 공급을 무기화하고 있는 무기화. 이 모든 주관은 록펠러 파운데이션이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옥이 풀릴 때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분이 쓴 독립 언론이에요. 독립 언론. 식량 기근을 지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국장은 우크라이나 충격파 속에서 세계 식량이 엄청난 타격이 온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 식품 기업들도 식량을 무기화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신세계 질서로, 그러니까 세계 정부죠. 유엔 아젠다 2030 거의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젠다 2030이 뭐냐면은 지구 그레이트 리셋인데, 세 번짝인데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합니다. 집도 공동 소유예요. 그냥 내가 저 집 쓰고 싶다 하면 빌려줘야 되고, 당신 집에 화장실 내가 써야 되고, 그래 써야 되고, 부엌에서 저 숟가락 좀 빌려줘야 되고, 내 것이 없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무소유, 완전 사회주의입니다. 유토피아 공산당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을 지구 세판을 짜려면은 인류를 노예화해야 돼요. 말 잘 듣는 양호를만. 그것이 바로 코비드 실험이고, 두 번째는 식량 기근이고, 세 번째는 3차 세계대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고 있고 미국이 자멸하고 있는데, 50년 경제 동화가 무너지면 극심한 빈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비하라. 웃을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노숙자죠. 노숙자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돼서 국기를 이불로 덮고, 홈리스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다음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작물 붕괴가 확실해졌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범위한 기근이 시작되고 있다. 백악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식량 부족은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거 전부 다 러시아 푸틴 때문이다라고 이제 푸틴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서 3차 전쟁의 구실을 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백악관도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식량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의 끝이라. 아메리칸 드림의 끝이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이 세계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예. 이미 식량이 50% 상승했고요. 러시아가 밀 수출 세계 랭킹 4위 국가고, 비료 수출 랭킹 2위 국가죠. 다 스톱시켜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밀 수출 세계 랭킹 10위죠. 다 수출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팜유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모자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체가 카자리아 마피아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국내 종자 공급 및 식량 안보 정책 지원을 포기해버렸다. 재앙적인 기근은 피할 수 없다. 곡물을 동유럽에 의존하는 국가의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가 전부 밀 생산지거든요. 유럽이 거기서 전부 밀을 수입해다 먹잖아요. 싼 값으로. 옛날 그 땅들이 전부 소비에트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해체시켜 버렸죠. 바티칸이.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이 고르바초프가 바티칸 쪽에 기울어져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켜 버렸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미국 식량 공급에 미칠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제 앞으로 곡소리가 날 때가 옵니다. 가스와 석유 및 식량 부족이 임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렇다니, 호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아프리카, 중동, 파키스탄, 중국, 멕시코, 남아메리카 전체가 다 식량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보급 중단으로 식량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는다. 식량 위기가 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세계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5억 명이 식량 기아에 빠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밀, 기리, 육류 등 모든 수출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게 유럽이 이 식량을 먹지 못해요. 심지어 가축, 고기, 소고기도 못 먹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에 대비하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어딘지 몰라도 지금 마트가 떵떵 비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분쟁이 안 끝나면 세계는 굶어 죽을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 굶어 죽을 것이다. 다가오는 세계 식량 부족에 재앙이 오고 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비료가 없지요. 농기구 기계도 가동이 안 됩니다. 컴퓨터 칩이 모자라 가지고. 자, 비료가 없지요. 올 스톱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료라든지 비료 운반하는 컨테이너 운전사들이 다 올 스톱되고 있고. 세계은행은 식량 위기가 곧 닥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비난해요. 이렇게 자꾸 이제 러시아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3차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은 2050년까지 이제 더 이상 러시아 비료에 대해서 의존을 줄여야 된다. 러시아는 이미 비료 수출을 끝내버렸거든요. 비료가 없으면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지금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한 화재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의 식품시설을 강타한 화재의 패턴은 알손 템스라는 어떤 조직이 미국의 식품 생산 기반을 불태우고 있다. 전역에서 지금 그 미국 식품 시설이 전소되고 있어요. 식품 가공 공장, 사료 공장, 비료 공장들이 아예 딱 찍어서 지금 불이 화재가 난 지가 6개월째입니다. 미국 전역의 식품 가공 시설이 불가사의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왜일까? 계획적이다. 세계적인 식량 기근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불태워버리고 있다. 이 자료의 지도 보면은 불가사의하게 식품 관련 업체들이 불타버린 장소가 약 20개 돼요. 20개. 최대 대두 가공 공장이 불타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 가면은 콩두유 있잖아요. 콩두유. 그 다음에 콩가루. 콩으로 만든 각종 식품.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서는 콩을 간장으로 해서 먹잖아요.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리곤주에 있는 식품 제조실도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왜 식품 시설이 여기저기 불타고 있나 이거죠. 화재로 식품 공장이 폭발하여 부상 몇 마일에 걸쳐 보이는 연기.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16 동안 식품 공장에 불났는데 이 직원들이 화재 진압에 시간 다 보내버렸다. 양파 창고가 화재로 또 폭파돼 버렸어요. 양파가 무슨 죄가 있어요? 3월 30일이네요. 이 뉴스가. 금년 3월 30일 텍사스 남부에서 가장 큰 양파 포장 시설이 거의 다 파괴돼 버렸어요. 왜 그럴까? 세계적인 식량, 이것도 엄청난 큰 식량 회사입니다. 이 델리스타. 근데 여기도 이제 파괴돼 버려 회사 자체가. 감자 공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감자 공장. 벨파스트 감자 가공 공장 화재에 직원들이 불 끄고 있는데 되겠어요? 완전 전소해버렸어요. 특히 이제 아이다호는 감자 생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장에 농사를 못 짓게끔 비료 공장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비료를 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료 공장이. 한 군데 아니라 비료 공장 여러 군데 2월 달이네요. 다 타버렸어요. 식품 가공 공장이 전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나도 이렇게 날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 이 비료 공장이네. 여기 보니까 이 비료 공장이에요. 비료 부족 사태가 오잖아요. 그럼 뭐 농장에 비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료 공장에 또 불태워버려요. 사료를 먹이고 닭을 사료를 먹여서 치킨을 먹어야 되고, 예? 그리고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어야 되는데 사료 공장을 불태워 버리니까 이제 다 짐승도 굶어 죽고, 예? 소도 굶어 죽고 젖소도 굶어 죽고 우유도 모자라고 이제 닭고기도 굶어 죽고 치킨 구경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거대한 식품 회사가 다 불타버려요. 완전히 전소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가공 공장까지 불타버렸습니다. 육류 공장에서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이 고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하잖아요. 말리기도 하고 막. 거대한 식품 회사가 불타버렸어요. 이 회사는 엄청난 식품을 보관하는 회사인데 5만 파운드의 음식이 파괴돼버려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려요.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걸 태워버려야 세계적인 기근이 올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태우고 있는 거죠. 누가 태우겠습니까? 식품 공장만 딱 찍어서. 이 식품 공장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전소돼 버렸어요. 이거 이제 다시 세우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전 세계적인 식량 기근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 노예화, 그레이트 리셋의 목표, 인구를 많이 죽이고 무소유를 만들어서 노예를 만들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 시대를 끌고 가겠다는 세계 정부, 카자랴 마피아, 맨 배후에는 제스위트가 컨트롤하고 있죠. 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파괴된 식품시설의 물결 속에서 버지니아에서 또 다른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월 1일 날이나요? 어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어떻든 세계적인 식량 기근. 그래서 배고플 때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기 아들을 둘이 서로 잡아먹자고 그러면 하나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을 안 지켜서 자기 아들을 숨겨버려서 이제 왕에게 호소를 한 거죠. 무서운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불타버릴 뿐만 아니라 불이 타지 않는 식품 공장 같은데도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다. 모든 식품 공장이 다 파괴되면 운송도 안 될 것이고 생산도 안 될 것이고 농장도 목자도 다 파괴되지. 그러면은 마트가 텅 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면 미국은 총질하니까 계엄령을 해서 피마 수용소로 전부 잡아가죠. 잡아가면 단두대에 목을 자를 거예요. 단두대에 이미 3만 대가 미국 피마 수용소 단두대에 배치 완료돼요.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곳곳에 식품 공장들이 불타고 있어요. 곳곳에. 왜 하필이면 찍어서 식품 회사들만 불타고 있냐 이거예요. 이 와중에 중국은 중국대로 그걸 지금 막아버렸지. 운송 못하지. 컨테이너 마비 돼버렸지. 세계 최대 물량항 컨테이너항 상하이를 폐쇄해버렸지. 코비드 제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로 전 세계가 다 뭘 갖다 주니까 그걸 공장이 제조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은 러시아 편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불타버린 최근에 6개월 동안 불탄 모든 회사들, 특히 여기 이제 비행기가 떨어진 회사도 있어요. 비행기가 아이다호 감자와 식품 가공 공장의 충돌에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조종사는 없었다.
무선 조종으로 감자 회사를 꼬집어서 추락을 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왜 감자 회사에 떨어집니까? 문제가 있다. 바로 이건 사람이 조종해서 화재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인 조종기를 조종했다는 그런 소스가 나와 있어요. 이분은 미국 농림부 장관인데 이분이 그런데 개입됐다고 해가지고 군사재판소에 체포됐어요. 재판 중인데 이 내용은 깊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내에 이렇게 식품회사들이 전 미국 지역에 불가사의하게 불타버리고 미국뿐 아니라 이제 유럽도 6군데나 큰 식품회사들이 불타버렸어요. 전 세계적인 식량 기근을 좀 유발하고 있다는,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엄청나게 굶어 죽을 거예요. 1800년대인가 이 1873년이네요.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멸종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키우고 먹는 버팔로 소거든요. 버팔로를 다 죽여버렸어요.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버팔로.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요, 식량이 모자랄 걸 대비해서 곤충을 이제 식품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곤충을 팔고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한국은 이제 곤충을 먹는 그런 우리 어릴 때 메뚜기 먹는 추억이 있는데요. 메뚜기 아주 영양식이에요. 그리고 시골의 할머님들이 뽕나무로 누에를 키워서 실을 잡을 때 거기 나온 누에 번데기 있죠. 번데기. 이 번데기는 아주 고가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천연 식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메뚜기나 이제 강남의 술집에서나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메뚜기나 이 번데기는 전부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중국 사람들은 뭘 집어넣는지 모르니까. 근데 일본에서 곤충, 먹을 수 있는 곤충 있잖아요.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는 뭐 기본이고, 그런 것을 식량 대용으로 이렇게 통조림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해서 자판기지 팔고 있어요. 일본. 한국도 이제 이런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식용벌레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고 팔기도 하는데, 곤충, 식용곤충. 근데 한국에도 이제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이 곤충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주에 가봤더니 무주에는 아직 메뚜기가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메뚜기 보호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는 농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오지에 가서 식량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메뚜기 농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식량이 모자라면 메뚜기도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메뚜기 번식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있으면 메뚜기 농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현재 보급하고 있는 메뚜기는 앞으로 이 세계 정부 주의자들이 이 메뚜기를 직접 연구해서 이제 거기에 DNA를 바꾸는 물질을 섞어요. 그래서 미국의 다파라든지 이런 그 생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곤충을 길러요. 근데 그걸 우리가 먹으면은 사람 DNA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산 외에는 일절 여러분 먹지 마십시오. 일본에서 이렇게 자판기가 한국에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사 먹지 마시고, 메뚜기 드시고 싶으면 직접 시골에 가셔서 무주 구천동에 가시면 있어요. 자연산을 드십시오. 자연산. 그러면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또 뽕나무를 길러서
이제 명주실 입던 시대 끝났잖아요. 화학섬유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 얻기 위해서 이렇게 뽕나무 번데기를 만들어서 드시면 영양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제 말대로 준비해야 돼요. 다가오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할까요? 쌀, 밀, 콩, 된장, 그 다음에 필수 품목으로는 해초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초류. 그러니까 말린 거죠. 말린 거를 구입하셔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급량이 아직 안 딸릴 때 천일염 소금도 몇 포대씩 구해 놓으십시오.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좋은 것이로 돼. 우리 몸의 필수 식품이 소금이잖아요. 꼭 천일염을 없어지기 전에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십시오. 그 다음에 통조림 많이 구해 놓으시고 적어도 몇 개월분 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른 생선, 마른 생선. 예를 들어서 그 오징어 또는 갑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명태, 마른 명태 이런 소금, 멸우치 이런 걸 많이 좀 확보해 놓으십시오. 이제 앞으로 구하기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건 어물, 또 건 고기도 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구해 놓으시고. 이제 사료가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사료를 전부 수입하는데 사료 수입을 못하면은 농장들이 다 문 닫아야 돼요. 계란도 이제 먹기 힘들고 아주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고 보관이 문제인데 쌀을 보관할 때는 꼭 옆에 소금을 같이 두신다든지 은행알을 좀 같이 담아 놓으면은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계획적이에요. 세계 식량 부족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수가 있다. 의도적이라고 말이죠. 모든 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이 뭐냐면은 화폐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또 나노칩으로 이제 모든 거래를 하면서 인류를 무소유를 만들어요. 집도 자동차도 공동 소유가 돼요.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줘야 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가져 행복하다.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의 목표입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리고 전쟁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그동안 나토 19개국, 유럽과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죠. 러시아를 계속 힘빼기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러시아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물자를 보급해서 계속 전쟁이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손들만 하면은 또 밀어주고. 미국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또 하원 의원장 다 방문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 또 수상까지 다 갔잖아요. 가서 이제 계속 싸워라.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지금 비밀리에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항상 인사이드 잡이라고 그러죠. 러시아를 공격하려면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 하는 빌미를 만들어야 돼. 그게 거짓 깃발 작전이라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화학 무기, 생물 무기를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러시아가 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서 세계 언론이 러시아는 없어져야 할 나라다라고 이렇게 언론 통제 작전이 이루어지면 러시아를 핵으로 공격할 건데, 문제는 러시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유럽 그러니까 나토의 대빵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죠. 그다 핵을 보내는 시뮬레이션이 끝났고 텔레비 방송에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EMP 폭탄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걸 터뜨릴 거예요. 그럼 유럽은 완전히 먹통이 돼버리고, 미국도 터뜨릴 거예요. 미국에도. 그러면 모든 자동차, 모든 핸드폰, 전자가 먹통이 돼버려요. 자,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것이고, 일본은 러시아를 침략할 것이고, 북한 발치산 공산당은 초로의 기회가 왔는데 잠만 잘까요? ICBM 무기를 만들어서 창고에 처박아 놓을까요? 제2의 전쟁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의약품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농장이 있는 분들 팔지 마시고, 시골에 학고방이든 초가집이든 팔지 마시고, 여차하면 시골에 가서 땅에다가 파고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먹을 것이 나와요. 이 3차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시골이 필요합니다. 제 말대로 하시고, 그리고 시골이 아무도 연고가 없거든지 집이 없다든지 농장이 없는 분들은, 지금 시골이 빈집이 엄청 많아요. 빈 땅도 많고 사람이 안 사는 집만 미리 아무 집이든지 땅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집을 한 3년 정도 임대차 계약을 하세요. 그 3년 동안은 무조건 안 비워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전쟁 서기 70년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내 것이다, 팔지 말라 하셨고, 신명기 보면은 나무는 생명이니까 자르지 말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또 계시록에도 푸른 것은 보관하라. 그래서 메뚜기로 상징된 마호멧이 나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무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내 것인가 팔지 말라고 그래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가 감옥이 됐잖아요. 어디? 바로 상하이에서 똑똑히 보고 있잖아. 젊은이들이 베란다에서 목 매서 자살합니다. 젊은이들이 20층에서 폭폭 떨어져 자살하잖아요. 지금 제 말대로 식량 준비하십시오. 최소한 몇 개월분 준비하십시오. 그보다 우리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한문으로 보면 거룩할 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성도, 성자 할 때는 이 성자를 씁니다. 샘족이 만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의 왼쪽에 귀 이자가 있고 오른쪽에 입 구자가 있어요. 사람의 귀와 입이 있습니다. 귀는 듣는 것이고 입은 말하는 것입니다. 먹기도 하지요. 근데 그걸 떠받치고 있는 글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임금왕자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은 거룩한 성도가 된다.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굶어 죽을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자기 양떼들을 굶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시잖아.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름다울 미자, 진선미, 미인이다 그러잖아요. 선자도 양자 밑에 있잖아요. 이 양자 밑에 큰 대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크게 모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내 마음속에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참으로 영육이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믿자입니다. 여러분은 미인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식량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준비해도 늦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빨리 준비해 놓으시고 3차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비한 자는 그렇습니다. 예비한 자는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 해운국을 막는 전쟁, 그 다음에 유럽 최대의 인신매매 공급처,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가 생화학 무기 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러시아가 지금 때려잡는 전쟁을 한 거예요. 다음 방송은 우크라이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